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높이 17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높이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는 뭐 높이를 규정하는데, 초고층 건물과 중초고층 건물, 고층 건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자,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수만 알아셔도 되고 곱하기 4m 하시면 높이는 되겠죠. 그리고 고층은 일반적으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자, 높이 곱하기 4니까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층 건물 중에 이제 초고층 건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을 준초고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50층 이상이니까 30층에서 49층까지를 준초고층, 전체를 칭할 때는 고층이라고 하고 이제 초고층, 준초고층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분야에서 자, 우리가 용도 저 측면을 우리가 다루었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부분을 우리가 분류를 했었는데, 자, 세부적으로, 자,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자, 기본 책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도를 배웠으니까 용도 변경 부분도 간략히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 자, 용도 변경 우리가 우리가 군을 갖다가 용도 분류는 28개로 나누었지만 용도 변경에서는 군을 총 9개의 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있고,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산업자 등의 시설군이죠. 산업시설군. 산업 등의 시설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기통신시설군, 통신시설군이 있고요. 전기통신시설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앞자 따서 외우셔도 됩니다. 자산 전문. 그래서 영업시설군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업시설군. 그 다음에 교육자 및 복지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그래서 총, 이 군을 갖다가 9개 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설군. 그리고 일곱 번째, 자, 근린생활시설군. 생활시설군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우리가 주거 업무시설군. 그리고 아홉 번째, 자, 그 밖에, 기타 하겠습니다. 그 밖에 시설군. 그 밖에 시설군에서 총, 군을 갖다가 9개 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건축, 자산 전문 회사에 다니는 영교 근처에, 영교다리 근처에, 근처에 주거하는 그녀, 이렇게 외우시, 그 남자 외우시던데, 그래서 외우고. 그래서 위에가 상위군이고 밑에가 하위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신고사항이 됩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고,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가는 행위를 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가면 이거는 허가 대상이 됩니다. 아래 군에서 상위 군으로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위 군에서 하위 군으로 내려올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종군에서 같은 군에서 여포로 이동했다. 이거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군에서 하면 이제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면 돼요.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군에서 옆으로 할 때는 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표로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관련된 시설들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들어가고, 산업 등의 시설군에는 여러분들이 산업 등 시설군에서는 운수 시설이라든지 요 관련된 거는 운수 시설적인 측면, 이것이 산업 등 시설군에 들어가고, 창고 시설 같은 거, 창고 시설이나 아니면 산업이니까 공장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거 이제 묘지 관련 시설도 여기 들어가고, 묘지 관련 시설이나 아니면 장례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 그리고 위험물 관련 시설들, 그래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관련된 거나 아니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이런 것이 전부 다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시설군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나 방송과 관련된 게 있죠. 발전시설이라든지 발전시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통신 분야 관련된 게 있죠. 방송통신시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는 당연히 문화 및 집회시설 들어가겠죠. 문화 및 이런 집회시설 종류들, 집회시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집회시설군이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이 문화 및 집회, 자기 문화죠. 종교 이런 것도. 그리고 저는 위락시설이나 위락시설. 그리고 관광 휴게시설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관광 휴게시설.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영업시설군에, 영업하는 쪽, 영업시설군에 속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영업시설인데, 판매시설. 자, 판매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은, 여기 들어가죠. 숙박. 위락은 여기고요. 위락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고, 오락가, 이런 거, 위락은 여기 들어가요. 카지노 이런 것은. 그런데, 판매시설. 자, 그 다음에, 숙박시설.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고시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근생의 고시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이 바로 영업시설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의료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관련된 것은, 복지였죠? 예, 복지.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이나 수련시설 같은 거, 노유자시설이나 아니면 수련시설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해당되겠죠? 제1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관계된 것 들어가고. 근데 아까 여기 제2종 근생의 고시원은 여들어가니까, 그러면, 고시원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틀렸죠? 이상이면 숙박시설 가고 미만이면 제2종 근생인데, 그럼 여기서 빠져야 되죠? 여기 근린생활, 요거 제외해야 되죠? 여기서는 여기 들어갔으니까 영업시설군. 그래서 고시원은 영업시설군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주거 업무시설구는 뭐 단독주택이 있을 거고, 공동주택이 있을 거고, 공동주택적인 측면. 그리고 뭐 업무시설구니까 업무시설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나 이런 군사시설과 관련된 것들은 여기 들어갑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밖의 시설군에 속하는 것은, 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들은, 식물 관련 시설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죠. 동물, 식물을, 자, 우리가 기르고, 사고, 팔고, 죽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동식물 관련 시설이죠. 자, 동물은, 식물은 이쪽으로 하죠. 무나미 집회시설로 가잖아요. 무나미 집회, 동물은, 식물은. 그래서 전시시설이니까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뭐, 축사, 작물 재배사 하다가, 자, 동물 기른 거 하다가, 이거 또 동물원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서 일이 용도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허가 대상이라는 겁니다. 허가 대상. 아니면, 내가 숙박시설을 하다가, 이제 숙박시설 돈도 안 되고, 자, 위락시설로 바꾸겠다. 주점으로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하면, 자, 허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락시설을 하다가, 자, 숙박시설로 내려왔다. 그러면, 신고사항이다. 신고. 이렇게 되는. 그럼, 같은, 내에서 이제 종교시설 하다가 문화및 집회시설 본다. 그러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동일 군 내에서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으로 가주시고, 근데 위에 군에서 아래 군으로 오면 신고, 아래에서 하위 군에서 상위 군으로 갈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허가든 신고하든 우리가 이 바닥 면적 합계가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 자, 허가가 되든 신고가 되든, 자, 용도 변경하는 이 바닥 면적이, 자, 일정 부분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든 신고든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이 용도 변하는 이 바닥 면적 합계가, 자,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 이거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이건 신고 대상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는 경우 허가 대상만 해당돼. 허가 대상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됩니다.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거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자, 간략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용도 변경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 간략히 용도 변경에 대해서 간략히 학습을 했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높이, 층수 산정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 그 다음에 높이, 층수 산정 이 분야에서 보시면 자, 제일 먼저 대지 면적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지는 입체적인 대지는 이용 안 자,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 이 수평 투영 면적,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 잡는데. 그런데 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지의 건축선이 정해지는 것, 건축선과 도로 사이 대지 면적 및 대지 도시 계획시설은 이 단어가 바뀌었죠. 도시 계획이 도시군 계획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시설 혹은 도시군 계획시설로 다 바꿔주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걸로 바꿔주면 되죠. 자, 기반시설 중에 기반시설이
자, 보통 53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도시, 군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바로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도시 군 계획 시설. 그래서 이 도시 군 계획 시설인 도로나 공원 등의 경우 그 도시 군 계획 시설의 대지 면적에서 우리가 제외를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먼저 1번에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대지가 접했을 때입니다. 소요너비 미달. 그러면 현재 이 도로 폭이, 도로가, 자, 이 소요너비 미달도로라는 거죠. 소요너비 이 미달도로에서는, 자, 양쪽에 여기도 대지고, 여기도 대지가 있고, 자, 여기도 대지가 있고, 양쪽에 다 대지가 있다. 그럼 누구에게만 부담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공용 부담은 동일하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의 이 중심선을 기준 잡아서, 중심선에서 도로의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각각 후퇴를 한다. 그래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이 이제 건축선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건축선이 대지 내에 정해진다는 겁니다. 건축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요거는 도로 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자,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거죠. 대지 면적에서, 자, 제외시키는 부분이다. 자, 그것이 바로 1번 개념이 됩니다. 1번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통 도로는, 자, 기본, 건축법의 도로상 기본은 폭 4m잖아요. 그러면 4m 미달 도로가 있을 때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각각 2m씩 후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는, 자, 반대쪽에, 자, 이 경사진 하천이 있을 때다. 반대쪽에, 지금 현재 소유너비 미달도로는 소유너비 미달도로인데, 소유너비, 자, 이 미달도로가 맞는데, 자, 이 부분에 뭐 경사지가 있든, 하천이 있든, 자, 뭐 철도가 있든, 철도 부지가 있든, 공원이 있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소요너비 미달도로일 때, 요 경계선, 여기서부터 일정 거리 소요너비만큼 우리가 후퇴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요만큼은 도로 부지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제외를 시킨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리고 이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소요너비 이상 도로에서 지정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도로 폭이 소요너비 이상 도로는 겁니다. 소요너비 이상 도로. 소요너비 이상 도로에서, 자, 이 허가권자가 여기에다가 건축선을 별도로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건축선. 그래서 이 건축선을 갖다가, 자, 지정 건축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정 건축선을 했을 때 이 경우는, 이거는 대지 면적에 포함식입니다. 이 경우는, 이거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지 면적에, 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고요. 자, 그리고 3번, 너비 8m 미만 도로의 모퉁이의 대지가 위치한 경우, 자, 이게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경우, 자, 지금 현재, 자, 이 도로 모퉁이 교차 도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땅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자, 이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이 부분에 도로 모퉁이 건축선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만큼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거죠. 오늘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제외한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때는 이 도로폭이, 이 교차하는 도로폭이 둘 다 8m 요건 어떤 경우에는 이 교차각이, 일단 이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 생기는 거예요. 미만일 때. 그러면 이 교차각이 120도 이상 되면 안 생겨요. 건축선이 120도 이상일 때는 해당이 안 돼요. 모퉁이 건축선이 안 생겨요. 이걸 보통 각각전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120도 미만일 때는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해당되면서 플러스 도로의 소요너비가 4m 이상 도로에서 4m 이상 도로와 그 다음에 8m 미만 도로예요. 요 도로하고 8m 미만 도로, 요 도로가 교차될 때죠. 교차할 때입니다. 요 사이의 도로가 교차할 때입니다. 교차할 때. 이때 이 건축선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건축 면적 산정 시, 대지 면적 산정 시 포함을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로의 소요너비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소요너비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우리가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도로 소요너비가 어떤 경우 2m 되는 경우 있고 3m 되는 경우 있고 6m 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4m가 되는 경우 있죠. 그것도 도로의 소요너비가 되는 거예요. 또는 지형적 조건으로 우리가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때는 바로 3m 이상 되면 되죠. 그게 이제 도로의 소요너비입니다. 그 소요너비 미달 도로만큼 우리가 이동을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차량 통행이 되는 도로의 개념이 4m 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잡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건축 면적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의 산정 원칙을 해놨죠. 건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으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벽이 없을 때는 기둥 중심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벽에 바로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을 우리가 봐주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처마 차양 이렇게 나갔을 때 어떻게 보겠느냐? 처마나 차양 부원의 외벽 중심선이 돌출해 나갔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자, 이게 외벽이 되고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여기에다가 처마를 이렇게 냈다는 겁니다. 돌출해서. 내게 되면, 일단 이게 중심선을 잡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됐을 경우는, 자, 끝에서, 아니면 이렇게 짓는 경우에, 그죠? 건물을 이렇게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수평 투영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건축 면적, 외벽 중심선의 수평 투영. 여기가 1층이 요만큼 짓다고 해서 요 부분이 요 부분 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건축 면적을 잡는 건 아니다. 그래서 외벽 중심 수평 투영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걸로 우리가 기준 잡습니다. 근데 이 돌출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겁니다.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돌출된 부분은 그래서 전통 사찰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사찰일 때는 사찰은 이 처마가 많이 나가야지 보기 괜찮죠. 그래서 그 경우는 4m까지 공제죠. 그럼 기본적으로 1m 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끝에서 1m 접어져요. 그럼 이 부분은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지 나머지 부분은 건축 면적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이 많이 튀어났다. 일반적으로 조건 안 좋은데 2m였다. 그럼 끝에서 1m 접어주고 나머지는 건축 면적에 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후퇴하는 수평 투영. 그런데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로서 상부 한쪽에 고정되고 다른 끝좀 지지되지 않는 돌출된 창. 이런 건 축사의 경우는 3m까지 봐주고의 축사.
요 이제 봐주는 범위가 요 센터 범위가 얼마까지 나가면 다 제외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m짜리가 있고 2m짜리 공제 둘러싼 후에 여기 3m짜리 4m짜리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찰에 관계된 거, 전통 사찰은 4m로 보겠다는 거죠. 전통 사찰에 대해서는 4m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축에게 이제 사료는 축사와 관련돼서 이 축사와 관련돼서 가축 사료 중에서 축사가 관련돼서 3m까지 보겠다는 거죠. 축사와 관련된 거. 그리고 2m는 한옥도 어느 정도 나가야지 괜찮죠? 한옥이나. 그리고 1m, 기타는 일반 차량은 1m로 보고, 한옥이나 축사, 전통사천 2, 3, 4로 가면 되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이 거기 지금 현재 7가지 정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면 지표면으로 1m 이하의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보통 창고에 이제 차를 딱 대가지고 짐을 싣기 위해서 할 때는 1.5m 이하 부분은 조금 이 트럭이 좀 높다 보니까 여러분들 트럭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높죠. 그럼 이제 차 바로 물건 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간 높입니다. 그럴 때는 1.5m 이하 부분은 알겠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1m 이하일 때는 뭐 인공 그 대지로 봐주거든요. 지표면 1m 이하예요. 그래서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 산입에서 안 넣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택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기단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기단 부분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1m 이하가 됐을 때 기단부 1m 이하일 때는 우리가 수평 투영했을 때 안 넣겠다. 그럼 이게 1m보다 넘게 되면요 넣겠다는 겁니다. 초과됐을 경우는 우리가 그 면적에 넣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비상구에 연결 설치하는 폭 2m에 5개 계산했죠. 이거는 기존의 자 다중 이용업소입니다. 요거는 기존의 일반 그래서 이 다중 이용업소들 있죠. 기존의 다중 이용업소들 이용업소 자 기준 잡은 겁니다. 그래서 비상구에 연결하는 폭 2m 이하의 5개 계단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에 뭐 이런 거 뭐 술집이나 주점 이런 걸 설치하면 계단이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피난계단상 5개에다가 피난계단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제외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그래서 지상에 일반인이나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로나 차량도로, 이것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거.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경사로라든지, 그리고 건축물 지상의 출입구 상부나 생활 폐기물 보관함, 그리고 5번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계해 설치한 폭 2m 이하의 유아용 대피형 미끄럼대나 이런 비상계단, 애들 타고 내려오는 미끄럼틀 설치하거나 비상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데 요거는 7번의 기준은 저거죠. 제한은 있습니다. 요거는 2005년 보통 1월 29일입니다. 1월 29일. 자, 그래서 요거 이전 설치에 대해서만, 그럼 이후에 설치한 건 아니에요. 요거는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한 거, 이런 것은 건축 면적에 산입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건축 면적에 산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근데 태양열 주택일 경우에 기산점은 보통은 건축물의 외벽에 우리가 중심선을 기준 잡았는데, 그러면 태양열 주택 외벽 중 내층 내력벽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 태양열 주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벽을 설치했을 때 이렇게 벽을 이중으로 이렇게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중벽으로 중간에 단열재 사용하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벽의 두께로 잡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열 주택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전체 벽의 두께로 잡지 않고 이 내층. 그래서 이 내층 내력벽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 내층 내력벽 중심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가 건축 면적을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뭐 특혜를 준 거죠. 태양열 주택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중심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측의 중심선으로 해야지 실내 면적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간략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바닥 면적 개념이 나옵니다. 바닥 면적. 자,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이나 그 일부로서 벽 기둥과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을 둘러싸인 수평 투입 면적이죠. 자, 바닥 면적은 그 일부가 왜 되는가 하면 자, 각 층이 될 수도 일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어느 부분만 사용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내는데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분만 사용할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한 층을 다 쓸 수도 있는 거 두 개 층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수평 투영한 것이 바닥 면적 개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바닥 면적 산정 방법에서는 벽 기둥이 구획이 없는 건물. 자,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물의 경우는 자, 바로 이것이 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데 기둥이 일렬로만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위에다 지붕을 갖다 이렇게 얹었어요. 이렇게 얹으면 지금 기둥이 일렬로 서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일렬로 선 형태입니다. 그러면 자, 이 최소한 3개는 돼야지 구획이 되고 면적이 나오는데 2개니까 면적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걸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건축 면적에는 안 들어가요. 건축 면적 산정시는. 왜냐하면 외벽이나 기둥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입인데 이건 안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요 밑에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바닥 면적 산정시는 넣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때 이 끝으로부터 1m를 각각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끝에서 자, 요겁니다. 각각 1m씩 넣었습니다. 1m씩 둘러싸인. 그러면 저 안에 부분, 지금 현재 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고요. 요 부분, 빗금침, 요 부분은 바닥 면적 산입에 넣습니다. 요거는 바닥 면적 산입에 넣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요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입니다. 요 바깥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거는 바닥 면적에서 공제하고요. 요거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산입되는 것은 그 끝도 1m 후퇴하는 선으로 안으로 둘러싸인 안의 부분이 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 둘러싸인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코니는 정확히 알아두시면 발코니와 같은 튀어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그러면 발코니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 그냥 한 벽의 면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발코니가 지금 현재 이 두 벽에 이렇게 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벽면에 발코니가 있을 때. 그러면 일단 발코니나 노대와 관련 튀어나온 부분은 자, 일단 여기에 면적을 먼저 산정한다. 발코니 면적에다가 자, 보통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걸 갖다가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 빼줘요. 가장 긴 외벽 길이에다가 곱하기 1.5를 2m 해준 거, 여기 이걸 빼줍니다. 가장 긴 외벽 길이 m에다가 1.5m 보면 그 면적 나오겠죠. 이걸 빼준 것이 자, 우리가 요 부분을 산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현재 이 길이가 현재 자, 8m짜리였고 이 길이가 현재 2m를 돌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발코니 면적을 산출하는 게 28, 26, 16제곱미터인데 마이너스 이건 한 변밖에 안 접하고 있으니까 가장 긴 외벽 8m에다가 곱하기 자 1.5m를 곱한 것을 공제해 주는 거죠. 1.5m 곱한 거. 그러니까 자 12가 되겠죠. 12제곱미터가 되겠죠. 빼주면 12제곱미터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4제곱미터죠. 그러면 4제곱미터만큼은 우리가 바닥 면적에 산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 길이는 현재 6m고 이쪽 길이로 뭐 4m라고 하는 이런 발코니를 둬서 여기가 벽일 때 4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동일하죠. 4, 6, 24 전체 발코니 면적을 해서 마이너스 가장 긴 외벽결이 6m이다. 곱하기 1.5m를 공제한 거죠. 이걸 이제 빼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얼마 되면 9제곱미터를 공제해 줘야 되죠. 그럼 9를 빼니까 15제곱미터만큼 현재 우리가 산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는 건 없네. 바닥 면적에서 그래서 바닥 면적 산정에서 제하는 시설물은 자 1번에 이제 필로티와 관련된 거 필로티. 자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사는 벽으로 이런 거 치지 않고 우리가 뭐 주차라든지 이런 목적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이제 통과 도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기둥만 세워놓은 부분 있죠. 이 필로티인데, 자, 이 필로티 부분은 무조건 산입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바닥 면적에서 일정한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기억 나오죠.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거나 또는 차량 통행이나 또는 공동주택 이런 조건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자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가 아닐 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점 조금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그래서 다락의 경우는 자 전고가 그래서 다락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전고가 1.5m 이하인 것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다락의 경우는 1.5m가 초과되면 산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락의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청 높이를 기준 잡습니다. 청고. 반자 높이가 아닌 청고 청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의 경우는 청고가 1.5m 이하일 때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청고가 1.5m 초과될 때 초과된 경우는 바닥 면적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닥 면적. 자, 청고가 1.5m보다 안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 성인들이 생활하기는 조금 비좁은 공간이라는 거죠. 굉장히 고개를 숙여야 돼요. 잘못하면 머리 박죠. 그래서 기준 잡고 근데 이 1.5m 개념이 경사지붕의 경우는 1.8m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사지붕일 때는 기준이 경사 형태를 가진 지붕일 때는 이때는 1.8m가 기준점이 됩니다.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산입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청고가 낮을 때는요 되고 그래서 이건 청고 청높이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반자 높이가 아니라 청고를 기준점 잡아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옥상 5개에 관련된 이 설비 분야들 있죠. 물탱크라든지 기름탱크, 냉각탑, 정하조 이런 설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바닥 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이나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서 그 개념 받으시고, 그리고 아까 5번, 6번은 앞에서 건축면적 산정시 그거 할 때 공제시키는 부분이죠. 바닥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고,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연면적. 자,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 우리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인데, 근데 하나의 대지에 건물을 2동을 지었다. 그러면 연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연면적에서는 꼭 알아두실 것이 연면적에서 바로 제외되는 요소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제외되는 요소들 그 측면을 그 네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지하층 면적. 자, 이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할 것은 이 지하층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주죠. 그래서 이 연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 용적률 산정 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시킨 지하층 이 바닥 면적은 제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용인데, 근데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이라는 거죠. 예, 지상층의 우리가 주차장인데, 그래서 이 부설 당해 건물의 해당 용도의 부속 용도인 경우, 그거 부설 주차장이죠. 그래서 지상층의 이 주차용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부설 주차장일 때는 우리가 연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과 초고층 개념에서의 초고층 건물이나 아니면 준초고층 건물에서 우리가 피난 안전구역 면적, 여기에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죠. 피난 안전구역. 그래서 이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시켜주지 안 그러면 설치 안 합니다. 그리고 경사지붕 아래에서 대피 공간의 면적, 그래서 근처에 경사지붕 아래, 그래서 이 경사지붕이 아니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거 대피 공간 아래 설치한 이 대피 공간. 자, 이런 것들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요소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네 가지.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게 건물이 있으면 지하층. 자, 1층, 그리고 2층, 이게 3층짜리 건물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건물을 지어놨을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1층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층 부분을 지금 이제 지하층 부분이 있고 1층을 여기 현재 그래서 여기 현재 얼마가 되는가 하면 여기 2층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자, 500제곱미터에 딱 가정하고요. 1층은, 자, 1층은 여기 바닥 면적이 또 500이었습니다. 전체가 500인데, 5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도 500이라고 보고, 500제곱미터. 자, 그리고 3층은, 자, 바닥 면적이, 자, 2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럴 경우, 자, 용적률이 얼마인가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용적률이란 것은 이걸 용적률이라고 하죠. 제외되는 여부를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자, 지상층 연면적을 갖다 대지 면적으로 나누어진 거, 이것이 용적률이죠. 그러면 좀 대지 면적, 이 땅에서, 자,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자, 이 1000제곱미터였다고, 자,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 용적률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은 연면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른 요소는 제가 일부러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어려울 거. 간단히 그러면 지금 현재 대지 면적 1000에다가 1000제곱미터. 그래서 용적률은 이제 백분율이니까 지금 현재 지하층 부분은 우리가 용적률 산정 시 자, 제외된다. 지금 빼고 그러면 1층, 2층, 3층만 대주면 되죠. 그러면 1층 500, 2층 500, 3층 200 되니까 자, 총 1200이죠. 1200에다가 곱하기 100분율 하면 되겠죠. 100분율. 그러니까 120% 나오겠네. 용적률은 자, 120% 되겠죠. 용적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하층 부분은 제외가 된다는 거. 만약에 지상층의 주차장, 여기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했다. 그럼 빼야 됩니다. 지상층의 부설용도 이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 부분을 썼다. 그럼 빼주셔야 됩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공간을 또 여기서 이제 경사지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피 공간으로 쓰게 된 경우, 그런 경우는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을 봐두시고 이론에서 기본적인 베이스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잠시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뒤에 높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마 높이, 반자 높이, 청고, 층수, 지하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